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한태규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메인 화면 광고의 꽃 타임 배너, 롤링보드에 대한 기초교육을 진행해드리고자 합니다. 명칭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예시를 보시면 모르실 수 없는 광고이실 텐데요. 특징과 추천해드리는 업종 등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연상은 매체의 특장점과 주의점, 그리고 추천 업종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타임 배너, 롤링보드의 매체 특장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기된 구자가 바로 타임 배너입니다. 해당 구자는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는 지면을 가지고 있으며 영상 등 다양한 내용을 변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배너의 경우에는 시간대별 구매가 주요한 구매 방법이며 해당 시간대를 구매할 경우 시간대 동안 독점 노출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구자에서는 다양한 NGO 캠페인, 그리고 게임, 영화 등 문화산업 콘텐츠, 부동산 분양, 선거 광고 등 다양한 분야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롤링보드입니다. 해당 지면이 바로 롤링보드입니다. 롤링보드는 이제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창 아래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구자이고요. 해당 구자는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는 것은 동일하나 롤링보드 경우에는 점유율 형식으로 진행되며 독점 노출은 아닙니다. 해당 지면에서는 단일 이미지, 그리고 슬라이드형, 반응형 이미지, 영상 광고 등 다양하게 게재가 가능합니다. 타임 배너와 롤링보드는 각각의 명칭 외에도 별도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바로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광고주님들께서 GFA, 성과형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는 많은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장형이란 것은 성과형과는 반대로 특정한 수치를 보장해준다는 의미겠죠. 즉,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해당 광고들은 대개 어느 정도 노출값을 얻을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의 광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을 고민하고 전략을 짜시는 이제 내부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이나 이제 광고주님 분들께서는 예상 가능한 수치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해당 건의 경우 다양한 매체 믹스를 통해서 다매체를 통한 유저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특장점 외에 주의해야 할 점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기본으로 타임 배너, 롤링보드는 독점 그리고 점유율 형태로 가격 측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는 평휴일, 특정 시즌의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 전 미리 문의를 하시어 광고 집행 일정이나 예산 등의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재별 가격 편차가 발생한다는 내용에 대해서인데요. 기본적인 배너, 단일 이미지가 아닌 자동 재생 영상이라든지 슬라이드 형태, 아니면 반응형 이미지 같은 특수한 소재를 활용하시는 광고도 종종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수한 소재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할 경우에는 할증이 붙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자동 재생 영상을 진행하시는 부분의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 집행 금액의 10%가량의 할증이 붙게 되는 부분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만약에 집행 전 소재를 기본 이미지 외에 다른 소재로 사용하고 싶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본인께서 집행을 원하셨던 소재들이 어느 정도 할증이 붙는지에 대한 부분을 담당 마케터 분께 문의 및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 많이들 집행하시죠. 하지만 타임보드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건에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 형태처럼 광고가 진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메인의 상시 노출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이 별도로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나는 해당 지면에서 타겟팅을 좀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타임 배너보다는 롤링보드를 집행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롤링보드 같은 경우에는 타임보드와 달리 타겟팅이 가능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다만 해당 건의 경우에는 점유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구매 기간 중 점유율 30%를 넘을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즉 아무리 많은 예산이 있다라 하시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전체 노출의 30% 이상을 해당 지면에서 점유를 할 수는 없다는 것,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장점과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어떤 업종에서 그리고 어떤 캠페인에서 진행하면 효율이 좋을지 추천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근에 신규로 런칭된 OTT 서비스의 타임보드 광고였습니다. 이렇듯 특정 브랜드, 특히 가입을 받거나 혹은 문의를 받아야 되는 브랜드들이 신규로 런칭을 하게 될 때는 많은 노출을 통해서 모수를 잡고 해당 노출값을 통해서 많은
DB라든지 전환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타임보드 형태로 타임보드나 롤링보드 형태로 노출했을 때에는 해당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한 유입 및 전환의 높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게임이나 영화 같은 문화적인 컨텐츠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규 출시된 게임, 그리고 신규 개봉된 영화, 신규 개봉된 드라마 등의 컨텐츠들이 홍보가 되어야 많은 분들이 해당 컨텐츠를 소비해 줄 수 있고, 해당 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광고가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무래도 주요 연령층이 좀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늦은 시간대에 운영이 되기도 한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당 배너 구좌에서 가장 좀 많이 특이하게 집행이 되는 선거 광고 케이스를 한번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영역에서의 선거 광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 광고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 및 지자체 단위 선거가 좀 다르게 나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 선거는 보통 이제 타임 배너를 많이 이용하시지만, 지자체 단위 선거에서는 타임 배너를 사실 노출하는 게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노출되는 게 본인 지역구가 아닌 부분에서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임 배너보다는 롤링보드 측에서 지역 타깃팅을 걸어놓고 광고를 집행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 외에도 보장형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구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타임 배너와 롤링보드, 보장형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해당 소개를 통해서 광고 집행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집행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레퍼런스 등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AMPM 글로벌의 한태규를 찾아주시면 성실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